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준호입니다. 꾸준하게 소득은 있지만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에 앞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많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지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최근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먼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최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통상 1년 이내의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채무에 비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고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의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개인회생은 통상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의 40%를 초과하게 되면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규정되어 있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때. 둘째,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때. 셋째,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때. 넷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다섯 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섯 번째,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일곱 번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언뜻 기각 사유를 보면 최근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보입니다만 여섯 번째 개인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때와 일곱 번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가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과다한 최근 채무를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채무가 있더라도 예기치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활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대출금 사용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질병을 얻게 되어 입원비나 수술비를 이유로 최근 채무가 증가했다면 그것도 악용 사례로 보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를 채무자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사용처 진술서를 제출하여 최근 대출 사유가 사행성 행위나 사치, 유흥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개인회생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받은 대출,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사용처를 제출하라는 보전 공고를 내립니다.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최근에 고의로 채무를 늘린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권자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의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처를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본인의 모든 계좌 내역을 발급받고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래 내역을 보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한 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최근 채무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일생이 기각될 처지에 있었지만 최근 채무 사용처를 소명하여 개인일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감수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개인일생 신청을 인가하고 개시결정을 내려주지만 월 변제액을 높게 책정하여 개인일생 채무자의 탕감률을 낮추는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각 법원마다 다르며 최근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의 비중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원은 이자는 탕감해주지 않는 원리금까지 변제하라는 보전공고를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일생은 진행시키지만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명령 결정이 없는 상태로 개인일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일생 진행은 가능하지만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사의 극심한 추심 독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개인일생 신청을 할 때 최근 제출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일생 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각이 염려되는 분들이라면 몇 개월 더 이자를 상환하다가 신청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일생 최근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대출 시기에 따라 개인일생의 접근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채무 때문에 개인일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인가결정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준호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